4편 제3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94번이고요. 제3보험의 정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정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그리고 간병 이겁니다. 그래서 제3보험 상품은 딱 세 가지죠.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입니다. 자, 이 제3보험의 정의는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함정 나옵니다. 제3보험은 1977년 아니죠. 2003년이죠. 예. 또한 제3보험의 정의, 제3보험이 어떤 법률 개정 시 도입이 된 상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2003년 상법 개정 시 이렇게 틀렸어요. 1977년 보험업법 개정 시 얘도 틀린 내용입니다. 어떤 함정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질병 상해 간병인데 계약자 채무 불이행 얘는 손해보험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상 가능하고요. 비용 손해, 의료비 등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실손보상적 급부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영역, 손해보험의 영역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레이가 뭡니까? 회색이죠. 회색. 우리가 회색 분자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보험은 세 가지죠. 상해, 질병, 간병. 얘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3보험 관련 법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의 상법상 지위. 자, 제3보험이 처음에 도입이 된 기준은 뭡니까?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시죠. 그래서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상법에서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보험, 사람 인자죠. 인보험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3보험 중 간병보험만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질 않습니다.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법상에는 제3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상법의 인보험장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을 뿐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럼 제3보험이라는 용어는 어디 있다고요?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이렇게 딱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3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보험업법을 근거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3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에 대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함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3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운영할 수가 있다. 이거 함정입니다. 아니에요. 반대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종류와 보험 종목. 이거 굉장히 쉬운데, 예, 쉬운 문제 자주 나오네요. 생명보험은, 예,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이런 게 손해보험업에 해당이 됩니다. 제3보험은 항상 세 가지라 그랬죠. 상해, 질병, 간병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6번 출제 포인트 모집 자격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3보험을 모집할 수 있냐? 자, 가장 기본은 뭡니까? 등록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얘를 위탁했죠. 보험설계사처럼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모집 자격은 보험설계사와 동일합니다. 보험대리점의 모집 자격과 다릅니다. 보험설계사의 모집 자격. 교육이수 20시간. 시험 합격 후에 등록을 하는데 시험 합격과 등록은 각각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 이수도 각각 유효기간 1년이에요. 신규 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경력 등록은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는 경력이 있으면 교육 이수 20시간만 받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은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해야 되느냐, 손해보험협회 해야 되느냐, 얘도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옵니다. 재산보험만 만약에 나는 모집을 하겠어. 그러면 생명보험협회든 손해보험협회든 둘 중 자기 편한데 아무데나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생명보험 상품과 재산보험 상품을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 싶다. 이때는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점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은 어떤 함정이 있었냐?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모두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97번 출제 포인트 생명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은 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는 겸용이 안 됩니다. 왜? 위험이 달라요. 생명보험은 장기고요. 안정적인 위험인 반면에 손해보험은 단기 거대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의 특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겸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집 자격에서 봤죠.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로서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은 겸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재산보험 상품을 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상품이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팔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팔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두 상품이 보장 요건이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 대표적인 것이 질병사망특약입니다. 질병사망은 주계약에서 재산보험 주계약에서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특약으로만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 보장 특약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반드시 80세 만기, 개인당 2억 원 이내, 납입보험료 합계 이내에서 만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재산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르죠. 질병사망특약의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특약의 부과 요건은 90세 만기까지 가능하다. 100세까지 가능하다. 이거 틀린 내용이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은 정액으로도 가능하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요. 실손보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실손보상은 치료비 같은 경우 통원치료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98번 출제 포인트 피보험이익 보겠습니다.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계약의 목적,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죠. 생명, 신체죠. 그죠?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체, 질병 뭐 이런 거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의 신체입니다. 손해보험은요. 재산. 그래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그 가치를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정, 생명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산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거 다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귀속은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지문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을 한도로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100만 원인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자, 미래 가치가 500만 원이다. 미래 가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100만 원인데 앞으로 미래 가치가 500만 원으로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의 최고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사기를 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만약에 보험 금액을 결정을 하면 100만 원짜리를 바로 사고 내버리겠죠. 그리고 500만 원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현재 가치 내지는 피보험 이익이 얼마이냐 얘를 계산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래 가치 바로 제껴버리세요. 현재 가치가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99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설계 기준. 얘는 세 가지. 보장성 보험. 무조건 보장성 보험이에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 계약자 적립액.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냐? 상해보험에서 암으로 사망을 했다. 그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이죠. 질병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얘는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원인이 아니죠. 그럴 때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보상 방식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실손보상인 경우에는 가입 내역에 따라서 비례 보상한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만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 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단어는 계약자 적립액입니다. 재산보험 상품 분류 보겠습니다. 어떤 보험 상품이 상해보험이고 어떤 상품이 질병보험이고 어떤 상품이 간병보험이냐. 자,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반 상해보험, 재해보험, 교통재해보험. 재해가 들어가면 얘는 상해보험입니다. 암, 건강, 치아 얘는 질병보험이겠죠. 장기간병보험, 치매보험 얘는 간병보험. 치매보험이 질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교통재해보험이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출제 포인트 상해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래성입니다. 외래성. 외부로부터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만이 보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다툼의 여지가 좀 크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일단 발생 여부는 확정이죠. 언젠가는 사람 죽을 거니까. 그렇지만 언제 사망할 건지는 모르죠.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다툼의 여지가 크질 않아요. 근데 상해보험은 발생 시기, 발생 여부, 손해의 크기 아무것도 확정적이 없어요. 모든 게 불확정적이에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함정으로는 생명보험은 계약자, 보험회사 간 다툼의 여지가 생길 여지가 크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큰 것은 상해보험. 그럼 상해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의 이 생길 여지가 적다.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재산보험은 상해와 질병을 함께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 많다. 얘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도 다양하게 부과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해, 질병, 암보험 모두 그렇습니다. 단독형으로 즉 주계약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실손의료보험밖에는 없습니다. 다 종합형으로 판매할 수 있고요. 특약으로도 주계약으로도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손만 안 됩니다. 실손의료보험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 순수 보장형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1번 출제 포인트 상해사고의 요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죠. 급격, 우연, 외래성입니다. 급격은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 신체의학, 질병은 제외됩니다. 우연성,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 예견되지 않은 상태, 그게 우연성이죠. 외래성은요. 상해 발생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기인한 것, 자외행위 등은 제외. 급격성은 신체의학, 질병과 관련이 있고요. 외래성은 자해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얘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급격, 우연,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셋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에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런 오답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의성,
지속성, 내재성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시험 문제 한 번씩 언급되는 것 중에 급성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중독은 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뭐 가스 같은 경우에 급성 중독이 되었다. 이건 자기가 급성이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조금씩 중독이 됐다. 얘는 상해 사고 요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급성 중독은 상해 사고 요건에 해당이 된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연히 급격히 그러니까 급성이겠죠. 얘는 하나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2번 출제 포인트 상해 보험의 보장 내용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상해의 개념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데 한정하지 않는다. 얘도 워딩이 중요합니다. 부상보다는 넓은 의미이고요. 자, 상해로 의한 사망, 신체 장애도 포함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아요.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재해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까지 재해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얘를 반대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틀린 겁니다. 생명보험회사가 더 넓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사망, 재장애, 재수술, 재입원, 만기,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 자, 상해보험에서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은 보장하지 않겠죠. 그런데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을 합니다. 그죠? 이제 질병이 원인이 되면 안 된다.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함정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중요한 키워드 보십시오.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이 문장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3번 출제 포인트 상해보험의 가입 조건 및 상품 설계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보통 1년 이상이고요. 고연령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직업 직무에 따른 위험률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65세에서 75세, 65에서 75세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3보험은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된다. 틀렸죠? 왜? 상해보험에서는 고연령자 다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5세에서 75세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연령의 경우 위험률 산출이 어려워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다 틀렸습니다. 상해보험 75세까지. 당연히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사망 보장하고요.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피보험자 사망하게 되면 제3보험은 동일하게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상해보험 상품 설계에서 보험료 산출은요. 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위험률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연령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단일률, 군단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업, 같은 직무라면 25살인 피보험자와 60살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반면에 질병보험은요. 연령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지죠.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은 질병, 암, 실손이고요.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함정은 연령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이 된다.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4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예. 위험 직업, 비위험 직업 간의 상이한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 몇 등급? 5등급. 등급에 따라서 위험률 3단계. 5등급 3단계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직업 직무가 만약에 변경이 되어서 가입한 이후에 변경이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 올라갑니다.
만약에 위험한 직무에 근무를 하다가 좀 덜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장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 이 통지 의무는 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법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지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보험금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 청구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 아닙니다.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기간은요. 1개월 이내입니다. 언제든지 아닙니다. 3개월 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아니에요. 이 1개월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 알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보험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어디에? 보험 회사에. 자, 반면에 직업 직무 변경 사실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청소하다가 다쳤다. 일상생활 중 사고죠. 이거는 직업 직무와 관련이 없죠. 변경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런 경우는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함정이 자세히 워딩 한번 읽어보죠.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건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다면 전액 지급하죠. 보상을 하죠. 보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 때는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께서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 등급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변경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 납입 내지는 위험도가 낮아졌을 때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만약에 낮아졌다. 그러면 낮아진 만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돌려줘야 돼요. 자, 3영업 이내에 돌려줘야 됩니다. 회사가 안 날로부터 3영업 이내에 돌려줘야 되는데 근거는 뭐냐?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3영업일 이내로 돌려줘야 합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105번 출제 포인트 질병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개념.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의 개념과 장애의 개념을 조금씩 혼돈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구별 좀 해두시고요. 당연히 주계약, 특약으로 다 판매 가능하고요. 자, 상해보험은 외래성, 질병보험은 내재성입니다. 상해와 달리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외래성이 인정된다. 이거 다 함정이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요통, 노화는 신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보상한다는 거죠.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똑같은 허리에 부상이긴 한데, 그죠? 이럴 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얘는 외래성이죠.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것은 외래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질병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쉬운 내용인데, 고령화에 따른 질병기간 장기화, 질병보험의 종류 및 그래서 급부 방식이 변화하고 있죠. 생활 방식의 변화로 질병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죠. 새로운 의료기술이 막 발달이 되니까 의료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 환경적 변화 추세에 맞추는 것도 있고요. 종신보험 시장 자체가 포화이기 때문에 질병 중심의 제3보험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자, 이 워딩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6번 출제 포인트, 가입 조건, 상해보험과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입니다. 상해보험은 고연령자도 가능했죠. 질병보험은 만 15세 이상이고요. 고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지만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질병에 따른 위험도는 연령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계약자 적립액 지급하고요.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 부과를 못합니다. 반드시 특약으로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함정은 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다 판매가 되고요. 자, 요거 요즘에 시험 문제에 언급이 좀 되네요.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제한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출제 포인트 암보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암이겠죠, 그죠? 암, 간암, 위암, 폐암, 3대 주요암, 암을 보장하는 진단, 치료, 이로 인한 요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험이고요. 종류는 이렇게 특정 암을 보장하는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도 있고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분은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적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질병보험에서도 가입 가능 연령, 질병보험에 가입 가능 연령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은 암과 관련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주계약, 특약으로도 판매가 다 가능하고요. 만기 환급 형태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함정은 암보험은 주계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실손의료보험만 단독형 주계약으로만 판매할 수 있고 나머지 재산보험은 모두 주계약, 특약, 만기 환급금, 순수보장형, 갱신형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리암의 경우, 제자리암은 연기암이죠.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만 지급합니다.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은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함정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입원인 경우에는 동일한 암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1회 입원으로 보고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계속 입원 중에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보장기간도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이 뭐냐? 회당 최고 한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한도일까지는 계속 보상이 된다라는 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일까요? 보험기간 만료 시 보장도 종료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암 사망. 암도 질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 사망, 얘는 질병 사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으로 보장하지 않고 특약으로 보장한다라는 점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보겠습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질병보험하고 동일하죠. 가입 가능 연령 15세 이상, 고연령 가입 제한, 일반적인 질병보험과 동일합니다.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이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후에 보장기간이 개시가 되고요.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암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틀렸습니다. 면책기간.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암 진단을 받아놓고 고지하지는 않고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입 후 일정 시점 이내에 진단 시는 보험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얘는 이제 어떤 함정이냐면 가입 후 일정 시점 이내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어요. 감액 지급을 합니다. 당연히 질병보험이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도 증가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되는, 즉 보장하지 않는 치료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 또는 합병증 이런 거는 제외가 됩니다.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암의 직접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치료 기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지만 요 세 가지는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얘는 암의 직접 치료에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들 다 화학적인 치료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출제 포인트 이제 실손의료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 그리고 개인 부담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전부가 아니죠.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법에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초과이익 금지, 즉 실제 소요가 된 치료비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초과이익이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서 비례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보상하는 것은요,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하지 정액 보상 상품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전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특약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201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좀 치열한 것 같긴 한데 2010년부터 단독형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함정이 출제된 적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실손보험.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실손보험이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우리가 4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 플러스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것이 주계약,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것이 특약이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률은 자, 주계약은 20%, 급여 20%, 특약, 비급여죠. 30%로 서로 다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비급여가 워낙 많이 청구를 하다 보니 비급여 사용을 좀 줄이고 싶다. 약간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등 적용, 즉 할인 내지는 할증을 적용을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입니다.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구별을 해서요. 보험금 한 푼도 안 받았다.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은 금액에 따라서 할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차등 적용입니다. 다만 의료 취약계층은 보험료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취약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정특례 대상자,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대질환자들이겠죠.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 2등급 중증에 해당되는 판정자죠.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1, 2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할증이 좀 많겠죠. 그래서 할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함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동일하다. 그러면 얘는 틀렸죠. 서로 다르죠. 20%, 30%. 또 하나는 뭐냐면
할인은 가능한데 할증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할증은 가능한데 할인은 불가하다.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할인, 할증이 다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장 한도는 입, 통원, 급여 5천, 비급여 5천, 합계 1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보상합니다. 통원 회당 20만 원입니다. 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회당 30만 원 틀린 내용입니다. 자, 비급여 의료용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장을 축소를 한 대표적인 것이 도수치료, 영양제, 비타민입니다. 반대로 보장을 확대한 것도 있습니다. 불임 관련 질환이라든지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장을 축소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세대 실손 의료보험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 3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4세대 실손 의료보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전환인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나 이제 4세대 안 할래.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래 라고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6개월이냐 1년이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비급여 진료 비용이 항상 문제가 좀 많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매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를 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따라서 어느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이 싸냐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다. 틀린 함정이 되겠죠. 다음 109번 출제 포인트 어린이 보험과 CI 보험입니다. 자, 어린이 보험과 CI 보험은 거의 출제 비중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 못합니다. 그래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치명적인 질병 발생 시에 질병 발생했는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성격, 질병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 110번 출제 포인트 간병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병은 장기 요양 상태가 되거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 진단 시에 간병자금 및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용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상태, 장기 요양 등급,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입니다. 보험법 아닙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았다. 이걸 장기 요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기 요양 등급은 뭐냐? 예, 인정 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가장 경증이죠. 6단계로 등급을 인정 점수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을 요양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정의는 자, 기본적으로 스스로 이동하기를 못해요. 이동하기를 못하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요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식사하기와 화장실 사용하기를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동하기를 못하면서 식사하기를 못했을 때. 그죠? 이런 상태가 며칠? 90일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중증 치매 상태는 CDR 척도 검사 결과가 몇 점? 3점. 3점 예시 문제 나옵니다.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1번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공적 장기간병보험과 민영 장기간병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공적 장기간병보험은 공적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겠죠. 어떤 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아닙니다.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있었죠. 그 등급에 따라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래서 65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얘를 60세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공적 장기간병보험입니다. 민영 장기간병보험은요. 예, 민간에서 하는 간병보험만 뜻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액보상 형태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계약, 특약 다 가입 가능하고요. 갱신형으로도 특약이 판매, 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함정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질환 정도에 따라서 단일급여를 지급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항상 점수,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고요. 또 하나의 함정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함정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회사 기준과 공적 기준. 회사 기준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경우 확정이 되면 지급하고요. 공적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등급 판정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상품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기간 중에도 자 재해로 인한 중증치매 상태 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가 핵심이겠죠. 자, 어느 때 그런 보험회사가 면책받느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얘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 출제 포인트. 간병보험의 가입 조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보험기간은 종신이에요. 종신. 일부 80세 만기형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지난번에 함정에서 어떻게 나오냐. 대부분 70세 만기다라고 하는 함정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가입 연령도 한 번씩 나옵니다. 30세 이후입니다. 30세 이후. 보험료 차이는 수발 필요 상태의 정의에 따라서 발생하고요. 피보험자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에는 계약이 소멸됩니다. 뭐 사망하게 되거나 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간병보험 의미가 없겠죠. 자,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간병보험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출제 포인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위험률 변동 제도입니다. 자, 간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이제 고령화가 꽤 빨리 진행이 되었지만 이 간병과 관련된 데이터가 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실제 발생 위험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에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위험률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간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률을 변동을 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간병보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민간인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니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간병보험에는 위험률 변동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함정은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된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거 다 틀린 함정이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위험률 변동 추세를 반영해서 보험료가 변동하는 위험률 변동 제도를 간병보험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률 고정제도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113개의 출제 포인트를 교재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쭉 저하고 훑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75점, 70점에서 80점 사이입니다. 100% 더 커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5년 정도의 출제된 경향을 분석을 해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을 오답 지문, 함정 지문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속성 내지는 핵심 포인트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